날씨만큼이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도 빠르게 이렇게 변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적응할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술계만 해도 그러죠. 그냥 우리나라가 온 세상이 아트페어 천지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에 대한 새로운 신기함, 그림 보자 이런 마음도 없고요. 마음과 관심도가 사라져가는 실정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아트페어 피로도가 최상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올 하반기 들어서 이 갤러리 K가 미술 관련 뉴스를 마구 장악했지만 관련된 화가들이나 관계 자료에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효과가 크다고 막 떠들지만 그게 남의 얘기려니 이런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10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동포 만평이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역력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요즘에 고난과 역경과 억압에 굴하지 않는 끈질긴 예술가의 생명력 유지하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는 분명합니다. 그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처음 보시는 방송 보는 분 계시고 가끔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은 미술만평을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기분 안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이야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광고나 뭔 생각하시고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에는 적당한 명성만 있다면 작품 많이 팔리는 호황기였다가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식어버리니까 상대적인 경제적 압박의 강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갤러리 K 사태까지 겹쳤으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은 존버 시대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존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저것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K 컬처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왜 K 아트, 우리 시각예술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K컬처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BTS를 필두로 K-팝이 세계 음반 시장 장악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K컬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K-무비, K-드라마, K-댄스 등등 전체 세계 시장을 침투하고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패션이나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요즘 과자도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왜 시각예술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 잠잠하죠. 때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K-아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내용의 미술품이 세계 미술시장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노력에다가 돈도 펑펑 써가면서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TS는 왜 K-팝으로 세계를 장악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합니다만, K-팝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듣는 음악에서 보고 듣는 음악으로의 전환이 그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 듣죠. 군무라고 하죠. 빈틈없는 춤동작 말입니다. 대단히 큰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댄스의 동작에 대한 세계관도 들어가야 되고 말입니다. 노래의 가사에 맞춰서 율동을 개발하니까 가사를 알면 몸 동작을 이해하는 이런 거 말이죠.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K 드라마도 그래요.
뭐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권성징악이라는 기초적 컨셉 위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입힙니다. 뭐 소위 말하는 세계관 말입니다. 등장인물의 세계관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려봅니다만 K아트가 미미한 이유는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림을 백날 천날 소개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나가 뭐합니까? 작품 이미지와 함께 예술가의 세계관이 소개되어야죠. 이게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겁니다. 시각예술에 있어서의 첫 번째 등록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세계관이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림들을 소개해봤자 그런 그림들요 세계 각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충분히 많은 그림들보다는 우리나라 화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서 찾지 말고 작가의 정신에서 찾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요, K아트라는 용어보다는 KV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K시각예술, 비주얼 아트 말입니다. 비주얼이 V자로 붙어서 KV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K아트 그러니까요, K컬처와 뭐 별반 다름없이 다양한 아트가 소개되어 버리니까 이 페인팅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조각이라고 하는 독특한 가지고 있는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좀 특화시켜서는 좋지 않은가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K아트보다는 KV아트라고 하는 좀 구분지는 상태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나가고 하시는 기획자분들,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요, 본인의 마음에 드는 작품보다 본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봤으면 말해봅니다. 그것에 맞는 화가의 작품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양보다는 생각을 우선하자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뭐 그냥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에 아무리 오방색을 쓰고 뭐 동양의 선이고 동양의 미고 동양의 색상이고 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형미 이렇게 말해봤자 뭐합니까? 오방색과 선과 조형미에 어떤 세계관이 드러나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는데요.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익숙하고 좋은 이미지보다는요, 전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화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철학과 세계관이 함께하는 시각예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각예술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화가만이 지닌 특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드러난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근데 물론 아트페어 시장에 나간다면 파는 글이 되게 중요하죠. 팔려야죠. 근데 뭘 팔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좀 거시적 관점에서 KV 아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마케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획자나 갤러리 관계자 입장에서도 함께하기 편한 화가보다는 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화가보다 본인의 마음에 들어서 선정한 화가보다는 좀 더 깊숙한 입장에서 사회 구조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수십 년, 십수년 동안 그림만 그렸다면 누구나 다 실력자입니다. 다 재주 있고 다 능력 있는 화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도 있죠.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미술대학에서 비식이 전형이 생겨났잖아요. 그것도 좀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화가의 세계관을 우선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설명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의 다른 입장 말입니다. 다른 모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모양이 그려지는 것, 이게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KV아트 성공하는 그날을 빨리 기대해 봅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